팔굽혀펴기의 목적인 최대한 많은 개수 그리고 최고의 속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팔굽혀펴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되시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요 왓썹 경찰 코치의 제이슨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굽혀펴기, 도대체 우리가 팔굽혀펴기의 목적인 최대한 많은 개수 그리고 최고의 속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팔굽혀펴기에는 어떤 원리가 쓰여지고 어떤 근육들을 사용하는지 그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체력 시험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단순한 방법이 아닌 그 원리, 그 팁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팔굽혀펴기, 우리가 체력 시험에서 그 팔굽혀펴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많은 개수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속도로 빠르게 해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록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팔굽혀펴기 체력 시험에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힘이 강해야 되겠죠? 힘이 강해야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개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힘이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의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근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력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되게 쉽고, 아마 들으면 뭐야,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큰 근육에서 큰 힘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근육이 큰 곳에서 큰 힘이 발생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자칫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팔굽혀펴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되시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팔굽혀펴기를 할 때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되는 팁이 무엇이냐면, 팔굽혀펴기가 단순히 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팔굽혀펴기는 절대로 팔 운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팔 동작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게 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과 같냐면요, 야구 선수가 팔로 배트를 잡고 스윙을 하는데, 권투 선수가 팔로 복싱을 하는데 팔 운동만 계속, 팔 근육만 이만했다라, 그것과 같은 생각이세요. 즉, 야구 그리고 권투에서 우리가 권투를 한다고 해서 그 프로 선수들이 팔 운동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 운동도 물론 하지만 더 큰 근육, 코어와 등, 그리고 이 큰 근육들을 먼저 강하게 기른 뒤 팔의 근력들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팔굽혀펴기도 똑같습니다. 그 팔 운동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첫 번째로 깨시면 굉장히 기록이 많이 늘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그 큰 근육이 우리가 팔굽혀펴기에서 사용되는 그 큰 근육이 무엇이냐? 바로 등입니다.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작에서 내려갈 때 팔이 구부려져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등에 있는 이 등 근육에 힘을 써서 밑으로 내려가고, 등 근육에 힘을 써서 팔을 올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턱걸이와 완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트레이닝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우리가 팔굽혀펴기에서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아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근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등의 근육을 사용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뭐냐? 바로 엉덩이와 다리에 힘을 줘서, 이 다리에 힘을 줘서 등에 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세예요. 여기서 다리에 힘을 풀고, 이 상태에서 다리에 힘 풀고 엉덩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우리가 등의 힘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인트는 바로 다리와 엉덩이에 힘을 줘서 허리에 힘을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등의 힘을 사용하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팔굽혀펴기에서 팔로만 사용해서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많은 개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작은 근육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딱 내 손이 어깨 살짝 아래 등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하고 다리와 엉덩이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등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고 등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고 등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고 등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고 단순히 이 자세에서 팔로만 이렇게 되시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은 이 팔, 이 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작은 근육들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팔굽혀펴기 할 때 단순히 팔 운동, 팔의 근력을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그 기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왜?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은 어깨선상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여져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손의 위치를 작용함으로써 등의 힘을 더 직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손을 어깨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여 있고 이 상태에서 다리와 엉덩이 힘을 딱 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등의 힘을 사용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 팔굽혀펴기를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네, 굉장히 잘못된 자세로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 계속 이야기했던 근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행동. 어떤 원리죠? 큰 근육에서 큰 힘이 발생한다. 우리는 지금 팔로만 사용한다면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단순히 팔로만 사용한다면 이 무거운 큰 근육들을 어떻게 이 팔로만 지탱을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굽혀펴기에서 큰 기록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팔굽혀펴기를 연습을 하실 때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이 등에 대한 그리고 이 다리 내 팔굽혀펴기에 대한 그 팔 운동이라는 고정관념만 깨셔도 지금의 기록보다는 훨씬 좋은 기록들이 나타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력의 기본 원리. 큰 근육에서 큰 힘이 발생한다. 그 부분만 체크하신다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기록 굉장히 높게 올라갈 테니까 자, 지금부터 팔굽혀펴기, 팔 운동이 아닌 전신 운동이다. 그래서 많은 개수,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 요 포인트 체크하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바랄게요.